별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밤, 별꽃 낭독이 속삭입니다. 한강의 물결, 대학로의 벚꽃, 설악산의 전설 속에서 추리와 로맨스, 판타지가 피어납니다. 이 아늑한 다락방에서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고즈넉한 멋과 맛의 도시, 전주. 그 중심에 자리한 한옥마을은 언제나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기와지붕 아래, 삐걱거리는 마루 밑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쉬고 있을까요? 취재를 위해 이곳을 찾은 한 젊은 기자가 아주 우연히 수십 년간 묻혀있던 마을의 비밀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쏟아지는 10월의 어느 날, 잡지사 기자 최다은은 전주 한옥마을에 첫 발을 내디뎠다. KTX역에서부터 택시를 타고 오는 내내 그녀의 마음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번 취재의 주제는 가장 한국적인 맛, 그리고 그 맛을 지키는 사람들. 편집장은 그녀에게 상업적인 맛집 기사가 아닌 시간의 깊이가 담긴 진짜 이야기를 찾아오라는 특명을 내렸다. 그 특명에 가장 어울리는 장소로 다은은 주저없이 전주를 떠올렸다. 한옥마을 어귀에 내리자 고즈넉한 풍경이 그녀를 맞았다. 유려한 곡선의 기와지붕들이 파란 가을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골목길 바닥의 돌멩이 하나하나에도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듯했다. 주말의 소란스러움이 잦아든 평일 오후의 한옥마을은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다른 세계처럼 평화로웠다. 다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묵은 장 냄새와 향긋한 차 냄새가 그녀의 긴장된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었다. 그녀가 취재 기간 동안 머물게 될 곳은 마을에서도 가장 역사가 깊다는 순행나무집이라는 한옥 민박이었다. 예약 사이트에 화려한 사진이나 세련된 후기는 없었지만 수십 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진짜 한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는 짧은 소개 글이 그녀의 마음을 끌었다.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잘 가꿔진 작은 마당과 햇볕을 쬐고 있는 수많은 장독들이 가장 먼저 그녀를 반겼다. 아이고,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았네. 어서 들어와요. 마루에 앉아 콩을 다듬고 있던 한 할머니가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바로 이 민박의 주인이자 수십 년간 이 마을을 지켜온 토박이인 김 여사였다. 주름진 얼굴과 하얗게 센 머리카락은 그녀가 살아온 세월의 깊이를 말해주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소녀처럼 맑고 따뜻했다. 기자 양반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예쁜 아가씨일 줄은 몰랐네. 우리 집이 낡고 불편할 텐데 괜찮겠어? 아니에요, 할머니. 오히려 이런 곳에 머물게 되어서 정말 영광인거려. 정말 아름다워요. 다은의 진심 어린 칭찬에 김 여사는 주름진 눈가에 웃음을 가득 담으며 그녀를 방으로 안내했다. 다은이 머물 방은 마당의 가장 안쪽에 자리한 작은 별채였다. 한지로 마감된 미닫이 문을 열자 은은한 나무 향과 함께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왔다. 화려한 가구나 편리한 시설은 없었지만 정갈하게 놓인 낮은 책상과 뽀송뽀송한 이부자리에서는 주인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짐을 푼 다은은 곧바로 취재에 나섰다. 김 여사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마을의 이곳저곳을 직접 소개해 주었다. 그녀의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마을에서 가장 전망이 좋다는 전통 찻집이었다. 찻집 주인은 김 여사와 오랜 이웃인 듯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다은에게 직접 우려낸 국화차를 대접하며 찻집의 역사와 차에 대한 자신의 철학에 대해 막힘없이 이야기해 주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한지 공방이었다. 그들은 도시 생활에 지쳐 이곳 한옥마을에 정착했다고 했다. 그들은 다은에게 한지를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며 전통을 지키는 삶의 보람과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은은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첩에 꼼꼼히 기록하고 그들의 웃는 얼굴을 카메라에 담았다. 모두가 친절했고 자신들의 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다은이 찾던 진짜 이야기의 주인공들임이 틀림없었다. 저녁이 되어 민박으로 돌아온 다은은 김 여사가 차려준 정갈한 저녁상을 마주했다. 갓 지은 밥과 직접 담근 장으로 끓여낸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수십 개의 장독 중 하나에서 막 꺼내온 듯한 시원한 김치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이 마을을 지켜오셨어요? 마을에 살아있는 역사나 마찬가지시네요. 저녁을 먹으며 다은이 감탄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김 여사는 그저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역사는 무슨?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 나고 자란 곳이니 떠날 생각도 못했고. 그럼 이 마을의 옛날 모습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지금이랑은 많이 달랐겠죠? 혹시 기억에 남는 특별한 사건이나 그런 건 없었나요? 다은은 자연스럽게 마을의 과거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바로 그 순간, 다은은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언제나 인자하고 따뜻했던 김 여사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에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경계심과 불편함이 스쳐 지나갔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다를 거 있나? 다들 그냥 조용히 자기 자리 지키면서 사는 거지? 김 여사는 그렇게 짧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다은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의 씨앗이 심어졌다. 다음 날 만난 다른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비슷했다. 현재의 삶이나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는 즐겁게 이야기했지만 유독 수십 년 전의 과거, 특히 마을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닫았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거나 혹은 김 여사처럼 어색하게 다른 화제를 꺼내며 대화를 마무리했다. 그들의 태도는 노골적인 거부는 아니었지만 분명 그 안에는 외부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들만이 공유하는 어떤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평화롭고 따뜻하기만 하던 마을의 풍경 뒤에 보이지 않는 두꺼운 벽이 존재하는 듯했다. 다은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가 찾아야 할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이 마을의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과거의 기억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평화로운 한옥마을에 낯선 방문객의 등장은 그렇게 고요한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비밀을 향한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공유하는 미묘한 침묵의 벽을 느낀 후 다은의 시선은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단순한 취재를 넘어선 탐정의 것과 같은 예리한 호기심이 그녀의 모든 감각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머무는 스낵나무집 한옥은 더 이상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쉼터가 아니었다. 낡은 기와 한 장, 비걱거리는 마루 한 뼘에도 마치 수십 년 묵은 비밀의 단서가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다은은 취재 내용을 정리하다 늦게야 잠자리에 들었다. 한옥의 밤은 도시의 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고요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낯선 잠자리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그녀의 귓가에 바로 그때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스윽 삐걱. 그것은 바람소리나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아니었다. 분명 인위적인 소리였다. 마치 누군가가 아주 무거운 것을 힘겹게 끌거나 낡은 나무 바닥 위에서 무언가를 긁는 듯한 소리. 소리는 그녀가 머무는 방 바로 옆,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공간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김 여사는 그곳을 오래된 물건들을 쌓아두는 창고라고 했다. 이 깊은 밤에 창고 안에서 대체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다은은 숨을 죽인 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한동안 이어지다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처럼 갑자기 뚝 하고 멈추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완벽한 정적.
그녀는 자신이 헛것을 들었나 싶어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온몸에 돋아난 소름은 방금 들었던 소리가 단순한 환청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억지로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다은은 마당을 쓰는 김 여사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건넸다. 할머니, 혹시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쳐서요. 옆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던데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그녀의 말에 빗자루질을 하던 김 여사의 손길이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그 미세한 변화를 다은은 놓치지 않았다. 김 여사는 곧 다시 평소의 인자한 미소로 돌아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가 잠버릇이 고약해서 그랬나 보네. 낡은 집이라 방음이 잘 안 돼서 미안혀. 다음에 올 땐 더 좋은 방으로 내어줄게. 강아지라니. 어젯밤 그녀가 들었던 소리는 절대 작은 동물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다. 김 여사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다은은 그날 하루 종일 그 굳게 닫힌 창고 주변을 맴돌았다. 그녀가 머무는 별채와 창고는 좁은 툇마루로 이어져 있었다. 창고 문은 아주 오래된 나무 문이었고 그 앞에는 다른 방문들과는 달리 녹슨 노쇠 자물쇠가 육중하게 채워져 있었다. 자물쇠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어 아주 오랫동안 열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케 했다. 창문조차 없는 완벽하게 폐쇄된 공간. 대체 저 안에는 무엇이 있기에 이토록 단단히 봉인해 둔 것일까? 그녀의 의심은 점점 더 깊어졌다. 마을 사람들의 어색한 침묵, 밤마다 들려오는 기묘한 소리, 그리고 김 여사의 석연치 않은 태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점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저 굳게 닫힌 창고가 있었다. 오후가 되자 다은은 머리를 식힐 겸 한옥의 뒤뜰로 향했다. 김 여사가 자랑하던 그녀의 손맛이 담긴 수많은 장독들을 구경하기 위해서였다. 뒤뜰은 한옥의 가장 깊숙하고 후미진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따스한 햇볕 아래 크고 작은 수십 개의 항아리, 장독들이 줄지어 늘어선 모습은 그 자체로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항아리마다 고추장, 된장, 간장 같은 이름표가 정갈하게 붙어 있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항아리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다. 뒤뜰의 가장 구석, 커다란 감나무 그늘 아래에 놓인 아주 낡은 항아리였다. 다른 항아리들은 모두 주인의 정성스러운 손길로 반질반질 윤이 나 있었지만 그 항아리만은 달랐다. 항아리 뚜껑 위에는 마치 녹색 융단처럼 두꺼운 이끼가 잔뜩 끼어 있었고 거미줄이 겹겹이 쳐져 있었다. 누가 보아도 수십 년은 좋게 열지 않은 듯한 모습. 마치 시간이 그 항아리만 비껴간 듯 주변의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기묘하고 스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다은은 홀린 듯 그 항아리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했다. 비밀은 저 안에 있다고. 어젯밤 들려왔던 소리의 정체, 마을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과거의 진실이 바로 저 이끼 낀 항아리 속에 잠들어 있다고. 그녀는 손을 뻗어 항아리 뚜껑을 만져보았다. 차갑고 축축한 이끼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져 왔다. 그녀는 뚜껑을 열어보고 싶은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하지만 동시에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다. 이 뚜껑을 여는 순간 자신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냥 이대로 단순한 취재 기자로 돌아가 평화로운 마을의 모습만을 기사에 담아야 할까? 아니면 기자의 본능을 따라 이 찝찝한 미스터리의 끝을 파헤쳐야 할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성과 호기심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결국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망이 두려움을 이겼다. 그녀는 결심했다. 오늘 밤 모두가 잠든 후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기로.
저 낡은 항아리가 품고 있는 비밀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한옥의 고요한 풍경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는 이제 그녀를 비밀의 가장 깊은 곳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날 저녁, 다은은 김 여사와 마주 앉아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온 신경이 뒤뜰의 낡은 항아리에 쏠려 있었다. 김 여사의 인자한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저 평온한 얼굴 뒤에 과연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밥을 먹었지만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쿵쾅거렸다. 오늘 밤 자신이 하려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물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피어오른 의심과 호기심의 불꽃은 꺼지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밤은 더욱 깊어졌고 한옥마을은 다시 깊은 정적에 잠겼다. 다은은 자신의 방에서 숨을 죽인 채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다. 김 여사가 잠자리에 들고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세상이 완벽한 어둠과 침묵에 잠기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북처럼 크게 울렸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 그녀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발걸음을 옮겨 방을 나섰다. 삐걱거리는 툇마루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다행히 아무도 깨지 않은 듯했다. 밤 공기는 낮보다 훨씬 더 차가웠다. 그녀는 옷깃을 여미며 약속이라도 한 듯 뒤뜰을 향해 걸어갔다. 뒤뜰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구름에 가려진 달빛만이 희미하게 땅을 비출 뿐이었다. 수십 개의 항아리들은 어둠 속에서 마치 거대한 비석들처럼 혹은 무언가를 지키는 수호신들처럼 묵묵히 서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낮에 보아두었던 구석진 곳의 낡은 항아리를 향했다. 항아리는 낮에 보았을 때보다 더욱 기묘하고 스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짙은 어둠 속에서 그 항아리만이 홀로 다른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항아리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두 손으로 무거운 돌뚜껑을 잡았다. 뚜껑 표면에 차갑고 축축한 이끼의 감촉이 그녀의 손바닥 전체로 전해져 왔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뚜껑을 들어 올리려 했다. 하지만 뚜껑은 마치 바위에 뿌리라도 내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닫혀있던 탓에 뚜껑과 항아리의 입구 부분이 완전히 한 몸처럼 굳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 뚜껑을 밀어 올렸다. 마침내 육중한 마찰음과 함께 뚜껑이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뚜껑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틈이 벌어지는 순간 항아리 안에서부터 아주 기묘한 소리와 함께 냄새가 뿜어져 나왔다. 푸쉬. 그것은 마치 잘 익은 김치가 톡 쏘며 발효되는 듯한 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냄새는 시큼한 김치 냄새가 아니었다. 눅눅한 흙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무언가 쇠가 녹쓰는 듯한 비릿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다은은 저도 모르게 코를 막았다. 그녀는 마침내 무거운 뚜껑을 완전히 옆으로 밀어내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휴대폰의 작은 불빛을 이용해 떨리는 마음으로 항아리 속을 비추어 보았다. 항아리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김치는커녕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실망감이 밀려오는 순간 그녀는 항아리 바닥 한가운데에 놓인 작은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기름종이로 여러 겹 아주 꼼꼼하게 감싸인 네모난 꾸러미였다. 마치 아주 소중한 물건을 오랜 세월의 습기와 부패로부터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처럼 보였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비밀은 바로 저 안에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항아리 속 꾸러미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꾸러미는 생각보다 묵직했다. 그녀는 다시 주위를 한번 살피고 꾸러미를 품에 안은 채 자신의 방으로 재빨리 돌아왔다.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책상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길로 기름종이를 한 겹 한 겹 조심스럽게 벗겨내기 시작했다. 기름종이는 오랜 세월 탓에 바스러질 것처럼 약해져 있었다. 몇 겹의 기름종이를 모두 벗겨내자 마침내 그 안에 고이 간직되어 있던 내용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낡고 자그마한 비단 주머니였다. 손때가 묻어 색은 바랬지만 한때는 아주 고왔을 자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마치 한 여인의 가장 소중한 비밀을 담아두는 보석함 같았다. 다은은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짰다. 그리고 마침내 비단 주머니의 매듭을 풀어 그 안에 든 것을 책상 위에 쏟아냈다. 주머니 안에서 나온 것은 두 가지였다. 모서리가 닳고 색이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곱게 접혀있던 낡은 편지 한 통. 수십 년간 이 고요한 한옥의 가장 깊숙한 곳, 낡은 김치 항아리 속에 잠들어 있던 비밀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다.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먼저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누가 있는지, 그리고 편지에는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는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작은 사진과 편지 한 통이 이 평화로운 마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위험한 비밀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탐정이었다.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낡은 흑백 사진을 집어들었다. 작은 손전등 불빛 아래 수십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낡은 풍경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의 배경은 지금 그녀가 머물고 있는 바로 이 은행나무집 마당인 듯했다. 지금은 사라진 아주 커다란 은행나무가 사진의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명은 젊은 시절의 김 여사였다. 곱게 빗어 넘긴 머리와 단아한 한복 차림은 지금의 인자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풋풋하고 아름다운 젊은 여인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다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표정이었다. 그녀는 웃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에 체념한 듯 혹은 깊은 슬픔에 잠긴 듯 텅 빈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한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눈매를 가진 누가 보아도 호감이 갈 만한 인상의 남자였다. 그는 김 여사의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올린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지 모르게 위태로워 보였다.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행복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처럼.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지만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행복과 불행, 희망과 체념이 한 장의 사진 속에 위태롭게 공존하고 있었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다은은 사진을 내려놓고 함께 들어있던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편지지는 오랜 세월 탓에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것처럼 약해져 있었고 잉크로 쓴 글씨는 곳곳이 번져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내용을 알아보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 편지는 사진 속의 그 낯선 남자가 김 여사에게 쓴 것이 분명했다. 나의 사랑하는 연실에게. 연실이 김 여사의 젊은 시절 이름인 듯 했다. 편지는 애절한 사랑 고백으로 시작되었다. 이 편지를 그대가 읽을 때쯤 나는 이미 떠날 준비를 마쳤을 것이오. 부디 나를 원망하지 마시오. 나는 그저 당신을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꺼내주고 싶었을 뿐이오. 당신 없는 삶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와 함께 떠납시다. 오늘 밤 자정.
마을 어귀의 오래된 정자나무 아래서 기다리겠소? 만약 당신이 오지 않더라도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오. 다만 당신의 남은 생이 부디 평안하기를 멀리서나마 빌어줄 뿐이오. 다은은 편지를 읽는 내내 숨을 죽였다. 단순한 사랑 편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도망치자는 애절하고 비밀스러운 제안이었다. 그런데 편지의 다음 구절에서 다은은 자신의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내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 있소. 마을 사람들이 당신에게 숨기고 있는 그 끔찍한 비밀에 대해서 말이오. 그들은 모두 공범이오. 당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도, 그리고 당신을 이 집에 억지로 묶어둔 것도 모두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소. 내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눈치챈 것 같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소. 부디 오늘 밤. 편지는 거기서 갑자기 끊겨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기라도 한 듯 다급하게 마무리된 문장이었다. 끔찍한 비밀. 아버지의 죽음. 공범. 탐욕. 편지 속에 담긴 단어 하나하나는 다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이 평화롭고 친절하기만 하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공범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인자한 미소 뒤에 숨겨진 김 여사의 진짜 얼굴은 무엇이며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과거의 진실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때 다은의 뇌리 속에서 하나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얼굴. 그녀는 황급히 낮에 취재했던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 찻집에서 찍었던 사진 한 장을 찾아냈다. 찻집 벽 한쪽에 걸려있던 낡고 빛바랜 가족 사진이었다. 다은은 휴대폰 속 사진을 확대했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찻집 주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서 있는 젊은 남자. 수십 년 전의 모습이었지만 틀림없었다. 편지를 쓴 그 낯선 남자와 똑같은 얼굴이었다. 그녀는 찻집 주인이 자신의 형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우리 형님은 젊었을 때 참 똑똑하고 배짱도 두둑했지. 그런데 수십 년 전에 홀연히 마을에서 사라져버렸어. 야반도주라도 한 건지 지금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어.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사진 속 남자는 바로 수십 년 전 실종되었다는 찻집 주인의 형이었다. 그는 김 여사와 사랑하는 사이였고 함께 마을을 떠나려 했다. 그리고 그는 마을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끔찍한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는 정말 야반도주에 성공했던 것일까? 아니면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마을 사람들에 의해 어딘가에 조용히 묻혀버린 것은 아닐까? 다은의 등골을 따라 서늘한 한기가 흘렀다. 만약 그렇다면 이 친절한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 남자의 실종 혹은 죽음에 관련된 공범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다. 어젯밤 창고에서 들려왔던 소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이끼 낀 항아리는 왜 그토록 오랫동안 닫혀 있어야만 했을까?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의 중심에 서 있는 김 여사는 과연 피해자일까? 아니면 이 모든 비극을 알고도 침묵한 또 다른 공범일까? 한옥의 고요한 밤, 작은 김치 항아리 속에서 수십 년간 잠자고 있던 비밀이 마침내 깨어났다. 그리고 그 비밀은 다은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진실의 한가운데로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 마을을 그냥 떠날 수 없게 되었다. 한옥의 고요한 밤, 작은 김치 항아리 속에서 수십 년간 잠자고 있던 비밀이 마침내 깨어났습니다. 친절함 뒤에 감춰진 마을 사람들의 진짜 얼굴, 그리고 한 남자의 실종에 얽힌 진실. 이제 다은은 더 이상 평범한 기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위험한 비밀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온 탐정입니다.
별꽃낭독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별빛처럼 남았기를. 한옥의 등불 아래 사랑과 비밀, 진실의 메아리가 울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을 함께해요. 별꽃낭독이 당신의 밤을 수놓겠습니다.